네, 시온이 독해력이 좋네. 시온이 책 많이 읽었나?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아요. 그럼 이제 독해력이 있다는 얘기고. 자, 음, 이게 뭐 굉장히 쉽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쉽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음,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독해를 할 때, 아,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지문을 정확히 분석해야 돼. 이게 뭘 얘기하는 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요즘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세대 구분의 기준이라고 한다. 40대 이상은 통화하는 데에만 쓰고 30대는 여기다 문자 메시지 정도의 기능을 추가 사용한다. 또 20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감상하며 게임을 즐긴다. 10대들은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절친한 친구들까지 여긴다. 10대들은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는 음악 파일을 다운받고 이거 옛날 얘기죠 벌써? 사진을 찍으면 하루 종일 휴대전화 가지고 논다. 이틀은 10대의 휴대전화는 마치 분신과 같은 존재랄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죠.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얘기할까? 자 뭐죠? 자 휴대 뭐만 나와요? 자, 휴대전화를 통한 세대별, 기준. 휴대전화를 통한 세대별 기준을 얘기해요. 네. 네. 이 휴대전화를 통한 세대별 기준법. 응?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제 세대별, 세대를 나누고 있죠. 휴대전화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세대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30대, 20대, 10대 이렇게 나누고 있죠. 자,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국가답게 우리나라 휴대전화 통신 오락 사진 촬영 정보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통합 매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기술적 잠재력을 근거로 휴대전화 문화는 새로운 개인을 탄생시켰는 이 바로 엄지족이다. 엄지족을 설명하고 있죠. 엄지족이란 게 뭔지를 이제 해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지족에 대한 어떤 정의, 뜻을, 의미를 파악하고 있죠. 예전에 엄지족은 엄지손가락 실수 없이 휴대전화 번호판을 눌러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가리켜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단순히 문자 메시지를 빨리 보내는 개인을 넘어 휴대전화를 통해 문화를 주도하는 집단, 휴대전화 문화를 주도하는 집단, 그죠? 생각해보겠다. 그렇다면 엄지족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뭐야? 엄지족 탄생과 의미, 엄지족의 탄생과 의미를 쭉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로 정리해낼 수 있어요. 그죠? 엄지족의 탄생과 엄지족의 탄생과 의미, 인지의 탄생.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자. 세 번째 문제, 모의. 그렇네. 자, 엄지족의 개념과 특징이 나오네요, 여기에. 자, 자, 우선 엄지족은 자신의 의사를 문자면서 즉각 전송하면서 정보 게릴라적 성격을 지닌다. 전화나 인터넷 매체에 비해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빠르고 불필요한 미사일고 대신 꼭 전달하고 싶은 사정을 축약해서 전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엄지족은 간단한 문자의 기호로 의사를 소통하면서 신체적 교감을 빚는 쿨한 인간관계가 유지된다. 엄지족 문자 메시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빠르고 경제적인 때문만이 아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하는 정서적인 의사소통과 달리 감정이 대되는 채로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몰개성적 성향을 지닌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모티콘이 많아서 몰개성적이진 않죠. 여기다 문자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반응을 기다리는 일종의 기억이다. 그래서 보세요. 자, 문자 메시지를 상대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반응을 기다리는 일종의 서로 소통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기억, 그죠? 그럼 기억에 가는 거. 그, 음, 길게 들어가는 말 가장 적절한 거. 자,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상대방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반응을 기다리니까.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 그럼 주고받는 개념의 의미를 찾으면 돼. 만남과 설득. 이거는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만나서 설득하는 거죠. 아니고 이해와 오해. 이거는 뭐예요? 이제 서로 틀어진 갈등 관계죠.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 근데 주고받는 건데 공격 방어.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여야 되지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방어는 막는 거고 공격은 이제 뭐예요? 쳐부수는 거니까 그런 개념 아니에요. 도전과 웅수. 자,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야? 가장 이 도전과 응수도 크게 맞지는 않지만 가장 맞는 건 도전과 응수야. 자, 대화와 타협.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뭐 타협한다는 거지. 이건 뭐 주고받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전과 응수가 맞다. 그래서 4번에는 4번이다. 4번에 4번 한 사람 누구야? 4번에 4번. 시온이? 오, 맞았네. 시온이 맞. 원진이? 틀렸고. 원진이는 3번 했네. 공격과 방어. 그지? 속을 수 있지만 공격과 방어는 뭐예요? 공격과 방어는 이제 도전과 응수라는 개념을 조금 더 나간 거지. 그러니까 도전과 응수가 확실히 맞죠. 음, 서원이? 맞았네. 서영이? 서영이는 5번에 대화와 타협.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은 뭐야? 이거는 뭐 어떤 적당한 선을 긋는 거죠. 선.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다 하나야, 하나. 그지? 만나면서 설득하니까 하나. 이해와 오해. 이건 뭐 두 개지만 갈등, 완전 갈등 관계죠. 공격과 방어. 이것도 하나야. 대화 타협 하나죠. 도전과 응수는 뭐 도전했으면 거기에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기획식의 특성이 있어서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한편 엄지족의 문자 메시지는 신변잡기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뭐 사소한 얘기란 얘기, 그죠? 그러므로 엄지족은 메시지 전달을 한다는 목적보다 메시지 전달 행위 자체를 행위 자체를 더 즐긴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엄지족은 휴대전화의 모든 기능을 손가락 즉 이른바 원스톱 소비 스타일을 지닌다. 대량 정보 손가락을 이용해 간단히 접근하는 행동은 많은 양의 정보를 간결한 처리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디지털 소비 문화의 전형적 양식. 자, 디지털 소비 문화. 예.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징은 신체 극히 일부분만 엄청난 양의 정보 처리를 하는 엄지족에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엄지족의 개념과 특징이 자 엄지족의 탄생의 의미, 엄지족의 개념과 특징이 같고요. 자 엄지족은 고도의 디지털 소비 문화가 유도하는 대로 정보와 문화 콘텐츠를 즐긴다는 단순한 고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더 다양한 신속에 연대된 새로운 집단, 새로운 집단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엄지족이 엄지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이 수많은 정보가 소비되고 전달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때 정보는 영화, 음악 같은 값비싼 콘텐츠일 수도 있고 너와 나 사이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유해야 할 새로운 소식일 수도 있다. 이들 엄지손가락의 정보나 문화 콘텐츠 강박증적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움직일 때 그것은 사회의 가장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안 나오네. 음, 자, 엄지족에 대한 미래 전망이죠. 엄지족에 대한 미래 전망. 자, 1번. 윗글에는 엄지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1번. 감정을 절제한 채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한다. 자, 그 엄지족의 특징 중에 앞에서 나왔어요. 예. 정은 세 번째 문단인가? 예. 이거 나오죠. 휴대전화의 기능을 소비 생활에 접목하는 나오죠. 소비 생활에. 최대한 추가된 좀 빠른 정보를 전달한다. 그죠? 예. 추가된 정보 간결한 정보. 그죠? 그세 번째 분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자체 즐기면 되죠. 즐기며 생활한다 그랬죠. 손가락을 즐기.
휴대전화에 예속되는 사람의 태를 반성하고 말건.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거 다 맞았죠? 1번에 5번. 공신지름이 안 되고 그래. 시원? 어우, 좋아요. 맞아. 원진? 어우, 맞았어. 너무 쉽죠? 선? 어우, 맞았어요? 어우, 맞았어. 예, 1번 너무 쉬웠어요. 예, 사회적 사고인데 아주 쉬운 얘기들. 자, 2번. 윗글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 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아니, 쉬운 거 계속 나오네. 그죠? 2번. 자, 이건 구조. 이거는 내용에 대한 문제죠. 자, 항상 그래요. 자, 내용에 대한 문제, 그 내용 정리를 잘했나.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이거는 뭐야? 특징, 구조. 서술적 특징, 구조에 대한 문제, 구조.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구조. 대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그죠? 예, 엄지족의 전망이 있으니까. 미래 전망. 구체 사례, 예, 나오죠. 구체 사례들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소비 문화, 그다음에 뭐 쿨한 관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유추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여기 추상적 개념. 자, 여러분 이런 말, 추상이란 말, 음, 유추란 말. 자, 이게 유추 머리 유비출이에요. 예, 유사한 점을 기초해 다른 사물에 비례. 그래서 유추에서 유비출이라 해요. 유추. 추상적. 또 추상적이 뭐 추상적? 예, 보이지 않는, 그죠? 어, 사랑, 뭐 이런 추상적. 이 개념을 구체적인 거로. 자, 그럼 여기에 유추와 추상이 있냐? 자, 휴대전화가 추상이에요? 실제적이죠.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봅니다. 질문을 던지면 독자고, 이거 질문 던졌잖아요. 알아보자. 예. 응? 특징이 지니고 있을까? 이거 나오죠. 쉽죠? 대상의 개념을 변화를 드러내며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개념의 변화, 뭐예요? 엄지족, 그러니까 엄지족. 그러면서 점점점 그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2번에 3번 되겠다. 자, 2번 어떨까? 시원이가 틀렸네. 시원이가 여기 유일하게 이걸 틀렸어요. 응? 시원아. 요런 거. 요거 좀 용어가 어려웠죠? 네. 원진이? 이 원진이가 틀렸네. 아직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서 그러지? 서원이? 서원이도 틀렸네. 서영이? 서영이. 네. 자, 답은 3번입니다. 이해했죠? 네. 자, 3번. 보기와 관련해서, 이건 추론 문제. 항상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가 나오면 보기에 답이 있다. 기억해 두시고, 추론과 적용이라 돼.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 항상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 독해를 할 때 항상 내용, 구조, 그다음에 적용 이런 게 나온다는 거. 항상 그런 구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2년 전 서울의 강화문에서 내신 등급제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 고등학생들 거리로 나와 집단 행동을 벌인 것은 상황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거리 문화의와 촛불 시위 문화가 자연스러워진 덕분이기도 했다. 이때 학생들의 촛불 시위가 열린다는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전화, 인터넷 메시지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였다. 문자 메시지는 익명의 대중에 신속한 정보 제공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신속한 빠른 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휴대전화가 사람들을 많이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최근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운동의 당국의 엄격한 제대에도 통제가 낫겠죠. 제재구나. 제재에도 예, 예, 다른 것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전화 통화나 이메일 통제하는 만큼 문자 메시지 송수신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 보기는 뭐야? 보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보기 같은 경우가 뭐죠? 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집단적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낸 일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휴대전화가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사람을 모이기도 하고 또 뭐야?
심지어 민주화 운동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자, 또 틀린 거 찾는 거네. 예, 보기와 그래. 자, 휴대전화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휴대전화를 통해 통화를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것은 뒷받침. 그죠? 예, 이제는 통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휴대전화가. 그죠? 요즘 휴대전화는 다양한 정보와 문화 콘텐츠, 그쵸, 통합 매체, 예,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하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통신 매체에 비해 검열과 통제 자유롭다. 여기 검열 못한다 그랬죠.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전제로 해야 할 가능한 일이다. 자, 문자 메시지 유대감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 그죠? 인터넷 휴대전화. 그러니까 뭐야? 익명. 그러니까 유대관계 없어도 그 공동체 목적 있으면 다 모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죠. 휴대전화 실시간 정보 제공 가능. 그쵸? 나오죠. 그래서 4번이 되겠다. 3번에 4번인데, 시원이 맞았고, 민준이 맞았고, 서원이, 서원이가 틀렸네. 요거. 서원아, 요런 거 적용하는, 추론하는 문제. 서원이가 추론이 약하다는 거 보여주고, 서원이도 맞죠. 자, 원진아. 자, 여러분 다 소리 키세요. 음. 서영이도 소리 켜. 시온이도 소리. 서원이도 소리 켜. 네. 네. 서영이, 서원이 소리 키라고. 서원이. 너네 소리 키면 안 되나? 같은 집이라? 응. 자, 음, 원진아, 심리 어렵니?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못 푼 거예요. 네가 못 푼 거야? 네. 그럼 어려운 거지. 아니 마지막에 정답을 바꿔가지고. 네가 바꿨어. 그 실력이야. 네. 그것도 실력. 그런 거 체크 잘해야 돼, 꼼꼼하게. 서영이는 어려웠어? 예. 뭐가 어려웠어? 근데 마지막 문제 음, 그 응수가 뭔지 몰랐어요. 그렇지. 어휘의 문제지. 서영이는 아직 중2니까 열심히 하고. 원진이, 서영이 중2고. 시온이는 중3인가? 네, 그래. 시온이는 어땠어? 어려우셨어? 약, 음, 음, 2번은 헷갈려서 틀렸고, 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 할 수는 풀만해? 있었어요. 풀만해? 음, 네, 어휘의 문제지, 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음, 아마 무슨 네. 말이 풀었지만, 맞았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야. 오케이. 서원이, 음, 어려웠어, 쉬웠어? 확실히 저번 거보단 쉬웠어요. 확실히 쉽지? 이거 네.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아마 고2 문제 정도 될 거는 훈련하는 건데 자꾸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하면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휘를 풀어줘서 그래. 내가. 응? 어휘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휘의 문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어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지가 안 들어왔는데. 자, 그래서 한 주는 어, 이번 주 금요일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문학을 좀 풀 거예요. 이제 소설 문학을 한번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소설 문학들이 비슷한 구조를 풀면 돼. 내가 모르는 소설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구조 그 안에서 풀어가면 되니까 풀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